자, 오늘은 이전에 올렸던 백룸의 0, 1레벨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에 이어서 그 다음 레벨들인 2, 3레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맛있는 간식 하나 들고 편하게 보시죠. 백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레벨 폐다용도 공간과 3레벨 전력발전소는 공통점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벨의 공간적 특성이죠. 2레벨과 3레벨 모두 좁은 공간과 복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업 및 산업시설과 연관된 사물과 내부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벨 속에 다양한 공동체가 있다는 점이죠. 2레벨과 3레벨 모두 각자만의 특색을 지닌 여러 기지들이나 공동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레벨 자체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2레벨은 3등급, 3레벨은 4등급의 생존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생존 난이도 등급이 최고 5등급까지 있는 것을 감안하면 두 레벨 모두 꽤 위험하죠. 자, 그럼 2레벨부터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레벨 폐다용도 공간은 보통 건물의 지하 혹은 구석진 곳에 있는 전기나 물 등등의 기타 물질을 운반하는 좁은 터널들과 복도들이 무한히 이어져 있는 레벨이죠. 레벨의 인테리어 대부분은 공업용 장치들과 파이프들 그리고 불규칙적인 형광등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작동하고 여러 용도를 알 수 없는 장치들 또한 기계음을 내며 작동하죠. 다양한 두께를 지닌 파이프들은 액체 및 기체 물질들이나 전기 등을 운반합니다. 이렇게 투박한 공업용 공간인 만큼 레벨에는 여러 장비들이 널려 있는데요. 용도가 불분명한 기계 부품들, 드럼통들처럼 크게 쓸모없는 물건부터 공구 상자들, 끈, 무기로 쓸만한 파이프 쪼가리들 등 유용한 물건까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금 파이프 쪼가리를 무기로 쓸만하다고 했는데요. 2레벨에서는 녹슨 파이프뿐만 아니라 묵직한 건 아무거나 무기로 삼아 들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엔티티들이 꽤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앞서 올린 영상에서 설명했던 엔티티들의 경우 2레벨에는 드물게 나타나는 창문들과 스마일러들, 주부나방들, 무더기들, 사냥개들, 피부도둑들, 광인들, 기셔가오미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스마일러들이 드글드글한데 이는 2레벨 특성상 자주 맛이 가버리는 고물 형광등 때문에 곳곳에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설명해드리지 않은 엔티티들의 경우 무면인들, 죽음지들, 식인자판기들, 랭글러들, 그라울러들, 포토샵, 그리고 제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엔티티들에 대해 차례차례 설명드리죠. 무면인은 말 그대로 얼굴이 없는 사람입니다. 머리의 앞쪽에 어떠한 특징도 없는 것만 제외하면 인간과 거의 흡사하죠. 무면인들은 행동도 사회인과 거의 똑같은데요. 사실상 백룸에 살고 있는 고지능 종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면인은 자신이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람을 공격하지 않으니 위험한 엔티티가 아니죠. 죽음쥐들은 현실의 쥐들과 거의 비슷하게 생긴 커다란 엔티티들로 현실의 설치류와 유일하게 다른 점이라면 머리에 갈색 뿔이 나 있다는 점입니다. 죽음쥐들은 대체로 사람에게 무해하며 식량으로 쓰일 수 있어서 오히려 생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떠한 종류의 죽음쥐는 사람을 공격한다고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식인 자판기들은 인간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식인 자판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식인하도록 해서 이름에 식인이 들어가죠. 이 엔티티들은 멀쩡한 자판기처럼 생겼으나 파는 건 전혀 멀쩡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살과 뼈, 장기들, 그리고 피로 만든 음식들을 팔죠. 웬만한 사람이라면 멋모르고 이 자판기를 사용했다가 나온 내용물을 보고 먹기는커녕 화들짝 놀라겠지만 몹시 굶주린 사람이라면 아무리 피칠갑이 되어 있는 장기의 일부로 만든 음식이라도 한번 먹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댔어 오빠, 나 좋댔어. 이 엔티티가 파는 음식들에는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함유되어 있어서 먹는 즉시 사람은 중독 증세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중독 증세뿐만 아니라 먹은 음식이 신체 내부에서 타 음식 및 아몬드물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그 사람은 오직 식인 자판기에서 나온 음식만을 먹게 되죠. 이렇게 된 사람은 결국 기아와 영양실조에 빠져서 천천히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시 백룸에는 별의별 엔티티가 다 있네요. 랭글러들은 커다란 뱀같이 생긴 엔티티들로 백룸 곳곳을 노클립하여 이동하며 먹이를 사냥합니다. 이 엔티티들은 성별이 나뉘는데요. 수컷들의 경우 길이가 성체 기준... 아니 이게 말이 돼? 16km에서 많이 길 경우 144k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수컷들은 인간의 얼굴과 흡사한 얼굴을 지니고 있으며 지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걸 먹어치워버리죠. 암컷들은 좀 더 온순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새끼들을 임신했을 때에는 사람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라울러들은 모루 아니 이거 말고 철사로 만든 모루로 이루어진 기괴한 인간형 엔티티들인데요. 그라울러들은 먹잇감을 포획할 때 이 철사 모루들로 먹잇감을 찔러 사냥합니다. 이 엔티티들은 덩치도 크고 힘도 무지막지하게 센 대신에 엄청나게 멍청하기 때문에 다돌리기는 쉽죠.
포토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 편집 툴 포토샵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괴망측하게 생긴 엔티티입니다. 포토샵은 컴퓨터가 존재하는 어디에서나 출몰할 수 있는 엔티티로 컴퓨터 근처에서 나타나면 그 컴퓨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투명한 상자 형태의 공간에 가둬버릴 것이죠. 이 엔티티의 공격을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포토샵에 사진을 찍거나 포토샵에게 어떤 물건이든 주변의 물건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엔티티에게 물건을 가져다 주면 컴퓨터에서부터 기다란 팔이 뻗어나와 그 물건을 흡수하다시피 가져갈 것이죠. 적당한 양의 물건들이 보이면 포토샵은 그것들을 이용해 검붉은 다리들을 만들어내어 다른 먹잇감을 찾으러 이동할 것입니다. 제리의 경우에는 좀 많이 특이한 엔티티인데요, 자신에게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정신을 조종해버리는 망나니 앵무새입니다. 제리는 해바라기씨 또는 아몬드블로 길들일 수 있는데, 이러한 먹이를 주지 않는 사람을 만날 경우 제리는 그 사람의 정신을 조종할 수 있을 때까지 쫓아다닐 것이죠. 운이 나쁘거나 달리기 속도가 느린 사람은 제리에게 정신을 지배당하게 되어 제리의 추종자들 중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제리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주기지인 제리의 방에 상주하며 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 마냥 제리를 신처럼 숭배하며 받들게 되죠. 전혀 무해해 보이지만 나름 위험한 엔티티입니다. 휴, 이렇게 7종의 엔티티들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이렇게 엔티티들이 득실거리는 2레벨에서 살아남기 위해 찾아야 하는 기지 및 공동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레벨은 좁고 이동하기 다소 불편한 구조 때문에 규모가 큰 기지들이 들어서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두 개의 주요 기지가 있죠. MEG, 백룸 주요 탐험가 그룹의 소규모 기지와 BNTG, 백룸 비동맹 거래단체의 대규모 기지가 2레벨 내에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도 BNTG 기지, 사무공간 EL3A의 규모가 압도적인데요. 사무공간 EL3A는 2레벨에 널려있는 물자와 여러 공업용 기구들, 그리고 전기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거주 시스템을 만들어서 2레벨에 들어온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2레벨에 들어온 사람들 중 과반수는 이를 찾을 수 있을 것이죠. 2레벨은 백룸 내에서 0레벨을 제외한 모든 레벨 중에서 유일하게 프론트룸, 즉 현실 세계에서 곧바로 입장할 수 있는 레벨입니다. 이건 언제나 제 생각이지만 묘하게 공포스러운 0레벨로 떨어지는 것보단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찾아볼 수 있는 2레벨로 떨어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2레벨에서 살아남는 방법. 2레벨에는 안전한 장소인 사무공간 EL3A가 있기에 만약 이 공간을 빨리 찾는다면 꽤 안전한 레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언제나 사무공간 EL3A를 찾았을 때의 경우고 못 찾았을 때에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게 됩니다. 따라서 2레벨에 들어온다면 빨리 무기로 쓸만한 것을 찾아 들고 다녀야 하고, 레벨에 가장 많은 엔티티들인 스마일러들을 상대하기 위해 손전등 같은 광원이라든지 스마일러 퇴치제를 챙겨놔야 하죠. 어라? 사무공간 EL3A를 찾았다고요? 네! 그거 참 잘된 일이군요. 하지만 저희는 이 백룸 전체에서 생존하는 법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한 레벨에서 살아남는 걸로 만족할 수는 없죠. 아니, 1레벨에서 살아남는 법도 배웠는데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자, 그럼 따라오시죠. 다음 레벨인 3레벨로 넘어갑시다. 3레벨 전력발전소는 앞서 설명한 2레벨과 0레벨에 섞어놓은 듯한 레벨인데, 구조적 특징이 두 레벨을 반반 섞어놓은 것 같다는 소리이죠. 길고 뒤틀리는 복도와 구조가 비슷한 방들의 연속은 0레벨의 특징과 닮았고, 공업과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이 즐비한 것은 2레벨의 특징과 닮았죠. 3레벨의 벽은 먼지 퉁성이인 갈색 벽돌로 이루어져 있고, 2레벨처럼 파이프들과 공업 관련 설비로 뒤덮여 있습니다. 2레벨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레벨 곳곳에 감옥이 있는 것과 비슷한 모양의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죠. 이 쇠창살은 알 수 없는 아우라 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쇠창살들에 가까이 가면 극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쇠창살들 너머로 검은 존재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오호, 기괴하네요. 3레벨에는 사냥개들, 죽음나방들, 스마일러들 등등 여러 위험한 엔티티들이 존재하고, 덥고 습한 환경 때문에 질병 엔티티가 퍼지기 쉽습니다. 이 질병 엔티티가 뭐냐면 불치병이라고 보면 되죠.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며칠 혹은 몇 주 동안은 별탈 없이 괜찮다가 바이러스의 증식이 완료되면 신체가 내부부터 파괴되어 결국 죽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질병이죠. 말 그대로요. 여튼 이 질병 엔티티에 걸리지 않기 위해 위생 상태를 깔끔히 해야 합니다. 정작 3레벨에서 위험한 것은 엔티티들만이 아닙니다. 레벨의 인테리어가 문제인데 3레벨의 기계 장비들과 여러 배관 시설들은 너무 낡아서 언제 맛이 갈지 모르는 상태죠.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펑펑 터지거나 유해한 물질이 줄줄 새기도 합니다.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머리 바로 위에서 배관이 터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래서 3레벨이 4등급의 생존 난이도를 지린 걸까요? 자, 3레벨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레벨에도 2레벨과 마찬가지로 MEG와 BNTG의 기지가 존재하고 또 다른 공동체들이 존재하지만, 상습적인 엔티티 습격과 불안정한 공간 구조 때문에 딱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기지들은 없죠. 따라서 3레벨에서는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게 목적입니다.
1레벨에서 나가려면 종종 찾을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서 4레벨이나 5레벨로 나가는 방법이 있고 목재문을 열고 31레벨로 나가는 방법이 있죠. 3레벨에서 나가지 못했다면 거기 무기 많으니까 알아서 잘 해보세요. 엔티티들이랑 맞다이 떠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니까요. 하하. 자, 지금까지 이 3레벨에서 생존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땠습니까? 이 3레벨이 0, 1레벨에 비해 나은 것 같나요? 겠냐고. 그럼 그렇죠. 2레벨과 3레벨은 1레벨에 비해 훨씬 위험하니까요. 자, 그럼 다음에는 4레벨과 5레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상 빠커였습니다. 안녕.